사연일기 10년 만에 연락한 친구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친구를 위해 내린 선택과 그 결과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서 올해 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생활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오늘도 지하철이 복잡하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출근길에 올랐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평소와 같은 업무를 했어요. 도현 과장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글쎄요, 분식집이나 갈까요? 좋죠. 저도 떡볶이 먹고 싶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게 하루의 마무리였죠.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어요. 또 보험 전화인가?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도연이 맞지? 목소리가 낯익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정우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박정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정우야? 정말 너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무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 도연아, 미안한데 너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저는 정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어.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내일 저녁 7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정말 고마워, 도연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우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날 저녁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갔어요. 정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정우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기찼던 정우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정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와줘서. 정우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도연아, 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 작은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동업자가 나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비도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도연아,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정우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해. 이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위험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고? 정말 미안해. 네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정우야.
하지만 정말 절박해.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정우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부담스러웠어요. 정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정말이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응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꼭 갚아야 해.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해줘.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도현아.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줘. 이게 뭐야? 내 전 재산이야. 담보로 맡겨둘게.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정우의 진심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정말로 정우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정우는 돈을 받으며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도현아,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꼭 갚을게. 약속해. 그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현아, 나야. 돈 조금 갚으러 가도 될까? 벌써? 괜찮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조금씩 갚으려고. 정우는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긴 편지도 함께요. 편지에는 정우의 근황과 감사의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 내용: 도영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어머니 수술도 잘 끝났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었어. 비록 작은 돈이지만 매달 꼭 갚을게.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정우를 도와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정우는 매달 돈을 갚아왔어요. 처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때로는 200만 원씩. 그리고 매번 긴 편지를 함께 보내왔어요. 편지 내용: 도연아, 이번 달에는 일이 좀 잘 되어서 200만 원 갚을 수 있게 됐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정우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정우가 갚는 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리고 편지도 점점 짧아졌어요. 편지 내용: 도연아, 미안해.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어려워서 50만 원밖에 못 갚겠어.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정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우야, 나 도연이야. 연락 좀 해줘.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정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예전에 정우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였어요. 정우의 집을 찾아가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대문도 낡았고 집도 정말 작았어요. 정우야, 나 도연이야. 집에 있어? 한참을 기다리니 정우가 나왔어요. 정우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아, 미안해. 왜 연락을 안 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말 미안해. 더 이상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정우의 목소리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들어와. 설명해 줄게. 정우의 집안은 정말 어수선했어요. 가구도 별로 없었고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때 방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우리 딸 지은이야.
아빠의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빠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은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하지만 옷이 좀 낡아 보였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어머니야,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회복 중이셔. 저는 정우의 상황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정우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도연아,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 열심히 했어.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일자리를 잃었어.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그래서 돈을 못 갚는 거야? 음, 정말 미안해. 나도 갚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워. 저는 정우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우야,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정말? 정말 괜찮아? 응,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재촉을 해? 정우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마워, 도현아. 정말 고마워. 그때 정우가 빨간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맡겨둔 그 봉투였어요. 이거 열어봐. 왜? 그냥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은 고등학교 때 저와 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 내용: 도현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억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야.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었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고등학교 때 일들이 생각났어요. 정우는 정말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정우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정우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했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정우를 문제아로 봤지만 저는 정우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우를 많이 도와줬어요. 숙제도 같이 하고 시험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가끔 용돈도 나눠줬어요. 정우는 항상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우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우야,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었어? 네가 나한테 해준 일들을 잊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었어. 저는 정우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정우야, 괜찮아. 돈은 천천히 갚으면 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정말 고마워, 도연아. 그날 이후로 정우와 저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비록 돈은 갚지 못했지만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끔 정우의 딸 지은이가 그린 그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우는 조금씩이나마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갚았어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느 날 정우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도연아,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네 돈 다 갚을게. 정우는 정말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우의 사업이 정말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매달 갚는 돈의 액수를 늘려갔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2년 후 드디어 정우가 모든 돈을 다 갚았어요. 그날 정우는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도연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야. 왜? 네 돈을 다 갚았어. 그리고 이자도 함께. 정우는 큰 봉투를 건네줬어요. 이자는 왜?
우리 친구 사이에 무슨 이자야?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5년 동안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야. 저는 정우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정우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도연 아내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네 가족도 초대하고 싶어. 내 가족을?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하자. 지은이도 도연 아저씨를 정말 보고 싶어 해. 저는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며칠 후 정우의 새 집에서 두 가족이 만났어요. 정우의 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넓었어요. 도연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와 정말 좋은 집이네. 내 덕분이야. 정말로. 정우의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정우 어머니, 도연이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도연 아저씨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지은이 말에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와 저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우야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선뜻 빌려준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정우의 말에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리고 내가 돈을 못 갚을 때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잖아. 내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진짜 친구야. 도연아 나는 평생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 후로 저희 두 가족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모였고 아이들 생일에도 서로 축하해줬어요. 정우의 사업은 계속 잘 되었고 저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수술비와 치료비가 많이 필요했는데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우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도연아 아버님 상태 어떠셔? 많이 안 좋으셔.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괜찮아.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도연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정우야. 네가 이미 충분히 해줬어.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도울 차례야. 정우는 다음날 바로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거 받아. 그리고 갚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 정우야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도연아 내가 나한테 해준 일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정우의 마음에 정말 감동했어요. 정우 덕분에 아버지 수술도 잘 끝났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친구였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정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정우는 이제 꽤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해도 정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도연아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정말 응애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고 싶어. 하지만 친구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면 어색하지 않을까? 전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믿고 일할 수 있잖아. 저는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우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 고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정우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정우와 저는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아 우리 정말 멀리 왔다. 그러게. 고등학교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정우야, 그건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아니야. 네가 나에게 희망을 줬어. 그리고 나를 믿어줬어.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믿어줄 때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네가 나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정우의 딸 지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도연 아저씨저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아.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아빠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우를 도운 일이 지은이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정우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도현아나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 예전의 나처럼 말이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그리고 재단 이름을 도연장학재단으로 하려고 해. 뭐? 왜 내 이름으로? 네가 나에게 보여준 선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저는 정우의 마음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우가 인사말을 했어요. 이 장학재단은 제 친구 도연이의 선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준 믿음과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정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들을 만났어요. 도연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장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우에게 한 선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어제는 정우와 저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야. 정우야, 나도 고마워. 네 덕분에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저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도연 아저씨,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지은이의 말에 저희는 모두 웃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주인공과 정우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첫째,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둘째,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우에게 한 도움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셋째, 사람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정우를 믿었고 정우는 그 믿음에 보답했어요. 넷째,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우는 제게 받은 도움을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와주세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분명히 그 선의에 보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렇게 선의의 순환이 이어질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깨달음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우정 이야기나 감동적인 경험들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작은 선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우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공과 정우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소중함을 놓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우 같은 소중한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친구가 되시길 바라요.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 고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연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